딴지 동화 이야기.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해줄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도깨비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는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깔 많이 웃고 옛 어른들의 지혜도 배워보세요. 그럼 오목단지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도깨비가 준 선물. 홍영우 글 그림, 보리 출판사. 옛날 옛적에 한 총각이 살았어. 너무 착하다 보니 하는 짓이 어리숙해서 늘 웃음거리가 되었지. 그러니 늙은 부모님은 자나깨나 걱정이야. 에이그, 저렇게 미련해서야 우리가 죽고 나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갈꼬. 부모님은 생각도 못해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했어. 얘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깨치는 수도 있다고 하니 세상 구경이나 좀 하고 오너라. 총각은 개나리 보쯤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서서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지. 하루는 산길을 걷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어. 한참을 헤매는데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여. 총각은 아이고 살았다 하고 그 집으로 찾아갔지. 가보니 집 앞에 뭐가 하나 떡 버티고 서 있네. 아이쿠, 도깨비야. 그것도 암도깨비야. 바로 도깨비 집이었던 거야.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오늘부터 한 해만 나랑 살자. 총각은 겁이 났지만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냥 그러자고 했어. 그날부터 총각은 도깨비하고 살았어. 밭도 메고 고기도 잡고 나무도 하면서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다 되었어. 도깨비야,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 우리 집에 가도 되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 선물을 하나 줄게. 이건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오는 보자기야. 도깨비가 보자기를 펼쳐놓고 쌀 나와라 하니 정말로 하얀 쌀이 가득 생기지 않겠어? 총각은 보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떠났어. 얼마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 주인 어른, 이건 아주 귀한 보자기니 잘 맡아주세요. 그런데 보자기를 펴놓고 쌀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주막 주인은 귀가 쫑긋했지만 시침 뚝 떼고 말했어. 걱정 마. 나한테 맡겨놓고 푹 자거라. 총각이 잠이 들자 주막 주인은 보자기를 펴놓고 말했어. 쌀 나와라. 그랬더니 보자기 위에 쌀이 수북이 쌓이지 뭐야. 주막 주인은 와락 욕심이 나서 다른 보자기와 슬쩍 바꿔치기 했지. 이튿날 총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짜 보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쌀이 나오는 신기한 보자기를 얻어왔어요. 총각은 자랑스레 보자기를 펴놓고는 소리쳤어. 쌀 나와라! 그런데 웬걸, 나오긴 뭐가 나와. 가짜 보자기인데. 이 미련한 녀석아! 한 해 동안 세상 공부한 게 고작 이거냐?
아직 멀었다. 도로 나가서 더 배우고 오너라. 총각은 그날로 쫓겨나고 말았지.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있나? 다시 도깨비한테 갔지. 올 줄 알았어. 그럼 나하고 한 해만 더 살자. 총각은 다시 도깨비하고 살게 되었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나무도 하면서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지. 또 한 해가 지나자 도깨비는 총각한테 얼룩말 한 피를 주었어. 이 말은 금돈을 낳는 신기한 말이야. 도깨비가 손바닥으로 말 궁둥이를 툭툭 치니 세상에 똥구멍에서 금돈이 동그랑동그랑 쏟아져 나오네. 총각은 얼룩말을 끌고 집으로 떠났지. 날이 저물어 전에 묵었던 주막을 다시 찾았어. 총각은 주막 주인한테 말을 맡기면서 말했지. 귀한 말이니 절대로 궁둥이를 치지 마세요.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총각이 잠이 들자 주막 주인은 마구간에 가서 말 궁둥이를 툭툭 쳐봤지. 그랬더니 똥구멍에서 금돈이 동그랑동그랑 쏟아져 나와. 주막 주인은 또 바꿔치기 했어. 총각은 그런 줄도 모르고 가짜 말을 끌고 집으로 갔어. 제가 금돈을 낳는 말을 얻어왔어요. 총각은 자랑스레 말 궁둥이를 툭툭 쳤지. 그러자 말은 놀라 히힝 하면서 금돈 대신 똥덩어리만 뚝뚝 떨어뜨리지 뭐야. 이 곰 같은 녀석! 아직도 깨치기는 멀었구나. 총각은 또 집에서 쫓겨났어. 총각은 풀이 잔뜩 죽어 또 도깨비한테 갔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나하고 한 해 더 살자꾸나. 한 해가 또 지났어. 이번에는 도깨비가 방망이 하나를 주었어. 이건 때리라는 말은 누구 말이나 듣지만 그만두라는 말은 임자 말만 듣는 방망이야. 도움이 될 테니 가지고 가. 총각은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떠났지. 가다가 또 날이 저무니까 전에 묵었던 주막에 다시 들렀어. 총각은 주막 주인한테 방망이를 맡기면서 말했어. 이 방망이 보고 때리라고 하면 큰일 나요.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주막 주인은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줄 알았나 봐. 총각이 잠이 들자 방망이를 내놓고 때려라 했지. 그러자 방망이가 벌떡 서더니 마구 두들겨 패지 뭐야.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또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때리고.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시끄러운 소리에 총각이 깼어. 내가 잘못했어. 훔친 보자기와 얼룩말을 다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주시오. 주막 주인은 울상이 되어 싹싹 빌었어. 그만 때려. 총각이 소리치자 방망이가 탁 멈추더니 픽 쓰러지네. 총각은 보자기와 얼룩말을 도로 찾아 집으로 돌아갔어. 좀 어리숙해도 부지런히 일한 덕에 얼룩말과 보자기를 얻어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단다. 두 번째 이야기, 호랑이 꼬리 낚시. 글 심연수, 그림 백대승, 하루놀 출판사. 옛날 어느 산속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하루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 그래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토끼를 딱 만났네. 호랑이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입을 쩍 벌렸지. 어흥! 토끼야! 네 놈을 당장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화들짝 놀랐지만 얼른 꾀를 냈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맛있는 떡을 구워드릴게요.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지. 그럼 어디 맛이나 보자꾸나. 그러니까 토끼가 차돌이랑 나뭇가지를 잔뜩 주워오네. 토끼는 나뭇가지에 차돌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어. 그런 다음 호랑이한테 말했지. 떡은 꿀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니 꿀을 구해올게요. 떡이 딱 10개니까 잘 구워지나 보고 계세요. 호랑이는 군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했어. 오냐 걱정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호랑이는 불 앞에 앉아 떡이 잘 구워지나 지켜봤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가 안 와. 주랭랑을 쳤는데 올 리가 있나? 그것도 모르고 심심해서 떡을 세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글쎄 떡이 10개가 아니라 1개가 더 있지 뭐야. 얼씨구 멍청한 토끼 녀석이 잘못 세었구나. 그럼 내가 1개를 먹어도 모르겠지? 호랑이는 떡 하나를 날름 집어삼켰어. 그런데 떡이라고 삼킨 게 불에 구운 차돌이니 얼마나 뜨겁겠어.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지. 호랑이는 뱃속을 대어 고생하다가 며칠 뒤 다시 토끼를 만났어. 어흥! 요놈 토끼야! 감히 나를 속여? 네 놈을 당장 잡아먹어버리겠다! 호랑이가 으리렁댔지만 토끼는 또 꾀를 냈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쫄깃쫄깃한 참새를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호랑이는 귀가 번쩍 뜨였지. 그럼 어디 맛이나 보자꾸나. 그러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억새밭으로 데리고 가네. 억새밭에 가니 참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는데 토끼가 이래. 제가 참새떼를 몰아올 테니 억새밭에 들어가 눈을 꼭 감고 입만 쩍 벌리세요. 참새들이 입속으로 날아들면 꿀꺽꿀꺽 삼키면 돼요. 오냐 걱정 말고 참새떼나 몰아라. 호랑이는 억새밭으로 들어가 눈을 꼭 감고 입을 쩍 벌렸어. 조금 있으니 억새밭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네. 토끼가 억새밭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거든.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옳거니
참새떼가 날아오는구나 하면서 입을 더 크게 벌렸어. 하지만 암만 기다려도 참새는 안 날아들고 주위가 점점 뜨거워지거든. 호랑이는 이상해서 샛눈을 슬쩍 떴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글쎄, 억새밭이 온통 불구덩이지 뭐야. 아, 뜨거워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이리저리 용을 써서 불구덩이를 간신히 빠져나왔어. 그렇지만 털이 홀라당 불에 그슬려 꼴이 아주 우스꽝스러웠지 뭐야. 토끼 이 녀석 두고 보자. 얼마 뒤 겨울이 됐는데 호랑이는 다시 토끼랑 마주쳤어. 어흥! 요놈 토끼야! 나를 2번씩이나 속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토끼는 덜컥 겁이 났지만 또 꾀를 냈지.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싱싱한 물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드릴게요. 호랑이는 입맛을 쩍쩍 따셨어. 그럼 어디 맛이나 보자꾸나. 그러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개울가로 데리고 가네. 개울가에 앉아 꼬리를 개울물에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럼 꼼짝 말고 있다가 꼬리가 묵직해질 때쯤 들어올려 잡아먹으면 돼요. 오냐 오냐, 꼬리로 낚시를 하는 게로구나. 토끼 말대로 호랑이는 꼬리를 개울물에 담갔어. 그 사이 토끼는 잽싸게 달아나 버렸지. 조금 있으니 꼬리가 묵직해지는 게 정말 물고기들이 달라붙는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개울물이 얼어붙기 시작한 건데 말이지. 호랑이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꼼짝하지 않았어. 물고기들아, 척척 달라붙어라! 척척! 그런데 날이 어둑해지면서 찬바람까지 쌩쌩 부네. 아이고 추워라. 이만하면 물고기가 많이 붙었겠지. 호랑이는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글쎄, 꼬리가 꿈쩍도 안 하지 뭐야. 개울물 속에서 꼬리가 꽁꽁 얼어붙었으니 그럴 수밖에. 어이쿠, 물고기가 얼마나 달라붙은 거야? 호랑이는 젖먹던 힘까지 내서 꼬리를 들어 올렸어. 그러다 꼬리가 똑 부러져 버렸네. 아야, 내 꼬리, 내 꼬리!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지만 얼음 밑에 빠진 꼬리를 어떻게 찾겠어. 지금도 깊고 깊은 어느 산속에는 꼬리 빠진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돌아다닌다지. 고얀 토끼놈, 나를 3번씩이나 속여. 요번에 만나면 당장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말이야. 세 번째 이야기, 개와 고양이. 박영만 원작, 사파리 출판사. 옛날 옛적 바닷가 오막사리에 늙은 부부가 살았어요. 영감은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낚아서 장에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멸치 한 놈, 새우 한 마리 잡히질 않았어요. 오늘은 한 놈도 낚이질 않는군. 영감은
그냥 돌아가려다가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고 낚싯대를 물에 텀벙 던졌어요. 잠시 뒤 낚싯지가 까딱까딱 움직였어요. 영감은 기뻐서 낚싯대를 잡아들었어요. 그런데 대체 뭐가 매달렸는지 엄청 무거워서 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감은 조심조심 낚싯줄을 끌어당겼어요. 순간 아주 커다란 잉어가 펄쩍 뛰어올랐어요. 영감은 뛸 듯이 기뻤지요. 그런데 이 잉어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영감은 그 모습이 가여워서 기껏 잡은 잉어를 도로 놓아주었어요. 이튿날에도 영감은 동이 트자마자 바다로 나갔어요.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놓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꿀럭꿀럭 거품이 일더니 낯선 사람이 거북을 타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저는 용왕님의 사신입니다. 어제 영감님이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용왕님께서 감사히 여겨 영감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사신은 넙죽 절을 하며 말했어요. 영감은 거북을 타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얼마쯤 가니까 둥덩둥덩 풍악 소리가 나더니 울긋불긋 단장한 크고도 큰 용궁 앞에 다다랐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버선발로 뛰어와 영감을 맞았어요. 이날부터 용궁에서는 매일매일 큰 잔치가 열렸어요. 마침내 용궁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영감을 찾아와 말했어요. 영감님, 아버님이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벼루함 속에 든 연적을 달라고 하세요. 말만 하면 8구멍에서 원하는 것이 줄줄 나오는 보물이랍니다. 영감은 알았다고 말하고는 용왕님에게 나아갔어요. 과연 영감이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자 용왕님은 갖고 싶은 걸 말하라고 했어요. 정 선물을 주시려면 벼루함 속에 든 연적을 주십시오. 용왕님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영감에게 연적을 내주었지요. 영감은 연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은 연적 얘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한번 살아봅시다. 영감, 커다란 집 하나 나오라고 해보세요. 커다란 기와집 하나 나오너라. 영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목살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와집이 생겼어요. 도나 나오너라. 말만 하면 연적의 8구멍에서는 돈이 절거렁절거렁, 쌀이 좋알좋알, 옷이 술술 나왔어요. 영감 부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신기한 연적내기는 강 건너 사는 나쁜 노파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노파는 나쁜 마음을 품고 박물장수로 변장해서 할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물건을 내놓으며 말을 건네다가 넌지시 물었어요. 이 댁에 귀한 연적이 있다면서요? 그런 보물을 한번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할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반다지에서 연적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노파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헛간에 들어가 볏짚 속에 꾹 숨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할멈은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노파는 이 틈을 타 연적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 순간 대궐 갔던 집은 다시 오막살이로 변해버렸어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할멈도, 낚시하러 바다로 나갔다 돌아온 영감도 깜짝 놀랐어요. 영감과 할멈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영감과 할멈에게는 자식처럼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있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영감과 할멈이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는 걸 보자 뜻을 모았어요. 고양아, 우리가 은혜를 갚자. 좋아, 우리가 연적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연적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개와 고양이는 연적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에 갔더니 전에 보지 못한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어요. 집 안에는 물건을 팔러 왔던 노파가 앉아 있었어요. 저 할미 짓이었구나. 개와 고양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이 구석 저 구석 연적을 찾아보았어요. 고양이가 담벽에 만들어 놓은 벽장 가까이 가자 노파가 깜짝 놀라며 고양이를 쫓아냈어요. 아무래도 그 벽장 안이 수상했어요. 저녁이 되자 개와 고양이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먹을 것을 구하러 광으로 들어갔어요. 광 안에는 수천 마리 쥐가 모여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어요. 가운데 높은 곳에는 왕쥐가 앉아있고 그 둘레에 수천 마리 쥐가 삥 둘러앉아 있었어요. 먹고 춤추고 찍찍찍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아주 야단들이었지요. 고양이는 살살 숨어가서 왕쥐를 덥석 잡았어요. 연적을 찾아오면 너희 왕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단박에 잡아먹겠다. 수천 마리 쥐들은 불이 나게 움직였어요. 염려 마세요. 곧 연적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찍찍! 쥐들은 뾰족한 이를 가진 송곳쥐와 날카로운 이를 가진 톱쥐를 불렀어요. 송곳쥐는 송곳 같은 뾰족한 이로 벽장에 구멍을 뚫고 톱쥐는 톱 같은 이로 판자를 씩씩 베어 구멍을 넓혔어요. 구멍이 뚫리자 쥐들은 날쌔게 벽장으로 들어가 연적을 꺼내왔어요. 연적을 찾은 개와 고양이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쪼르르 달려갔지요. 그런데 강가에 닿아보니 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개는 헤엄을 치고 고양이가 연적을 물고 개 등에 올라타기로 했어요. 강 한복판쯤 왔을 때였어요. 개는 고양이가 연적을 잘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고양아, 너 연적 잘 물고 있니? 고양이는 입을 열면 연적이 떨어질까봐 잠자코 있었어요. 2번, 3번 물어도 대답이 없자
개가 벌컥 성을 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고양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어요. 이렇게 잘 물고 있잖니. 그 순간 연적은 깊은 강물 속으로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강물을 향해 지저대고 울어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개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강 어귀를 어슬렁거렸지요. 얼마 뒤 고양이는 파도에 떠밀려온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배가 고파 물고기를 냉큼 물었는데 무엇인지 단단한 것이 이빨에 걸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잃어버린 연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고양이는 냉큼 연적을 물고 집으로 내달렸어요. 영감과 할멈은 연적을 찾은 덕분에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고양이와 개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고양아, 연적을 찾아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오늘부터 너는 맛있는 걸 먹으며 집안에서 살아라. 하지만 개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마당에서 자거라. 이때부터 고양이는 집안에서, 개는 마당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뒤로 개와 고양이는 만날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3년 고개. 글 엄기원, 그림 이영원, 교환 출판.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야. 어떤 할아버지가 이웃 동네 환갑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가 아주 험했단다. 나무뿌리, 돌뿌리가 많고 매우 가파른 오솔길이었거든. 술이 얼큰하게 취한 할아버지는 그 고개를 넘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이 일을 어쩐다. 할아버지는 일어설 생각도 않고 한숨부터 쉬었지. 그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불렀대. 할아버지는 바로 그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거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 길로 자리에 눕고 말았지. 영감, 저녁 진지 드셔야지요. 할머니가 저녁상을 들여와도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앓는 소리만 내지 뭐야. 영감, 어디 편찮으세요? 아이고, 나 죽는다.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요. 그래야 약을 지어오지요. 약을 먹고 나을 병이 아니요. 그럼 의원을 불러올까요? 듣기 싫소. 의원이 고칠 병도 아니라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어. 영감, 약도 소용없고 의원도 소용없다면 도대체 무슨 병이란 말이에요? 할멈, 난 이제 죽게 되었소. 한갑잔치에서 돌아오다가 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요.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고요? 그렇다니까
이제 3년밖에 못 산다고. 아이고 영감,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요?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 마음씨 착한 박씨 영감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구먼. 어쩌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누? 큰일이군 그래. 그러게 말일세. 우리 동네에선 아무도 그 고개에서 넘어진 일이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했지. 이웃집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위로를 해드렸지. 걱정이야 되시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할아버지는 더욱 슬퍼하기만 했어. 나는 곧 죽을 몸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한 달이 가고 2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점점 야위어갔어. 얼굴은 핏기가 없어 점점 하얘지고 이마엔 주름살이 자꾸 늘어갔지.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 이 소문은 이제 이웃 동네까지 퍼졌지.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네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어. 그것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말이야. 마침 할머니가 뜰에서 닭 모이를 주고 있었지.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아랫동네에 사는 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병을 고쳐드리려고요. 그래, 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 영감 병을 고치겠다고 그러느냐? 글쎄,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때 방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밖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아니, 저 아이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귀가 솔깃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소리쳤어. 여보, 할멈, 문 좀 열어보구려.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주었어. 그래, 내가 살아날 좋은 수라도 있단 말이냐? 입담하다요, 할아버지. 이 늙은이를 놀리면 혼날 줄 알아라. 제가 왜 할아버지를 놀리겠어요? 그럼 좋은 수가 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할아버지, 지금 저랑 3년 고개에 올라가요. 뭐라고? 날더러 그놈의 3년 고개를 또 올라가라고? 예, 3년 고개에 올라가 보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워낙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 믿지 않았어. 할아버지, 저하고 얼른 가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3년 고개로 올라갔지. 도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졸라댔거든. 자, 할아버지, 이 고개에서 다시 한번 구르세요. 세상에, 3년 고개에서 다시 구르라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뭐라고, 이놈! 나보고 여기서 넘어져 죽으란 말이냐?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 할아버지, 화만 내시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도리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단다.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잖아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이나 살잖아요. 잔뜩 울상이던 할아버지 얼굴이 활짝 펴졌어.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구나. 이제 살게 됐구나.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는 도리의 손을 덥석 잡고 나더니 삼룡고개를 구르기 시작하는 거야. 1번, 2번, 10번, 20번, 100번. 할아버지, 이제 그만 구르세요. 벌써 300년이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아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한 500년은 더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구르는 거야. 1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이면 9년. 그렇구나. 좋다. 날이 저물어 도리는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삼룡고개에서 계속 불렀지. 그러니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 아마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야. 5번째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혜리 그림, 이주의 글, 웅진다책. 옛날에 한 가난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 하루는 엄마가 부잣집에서 온종일 일을 해주고 개떡 몇 개를 얻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어흥! 개떡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개떡을 다 주웠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저고리를 주웠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치마를 주웠어.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호랑이는 꿀꺽 한 입에 엄마를 삼켜버렸어. 호랑이는 엄마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집으로 갔어. 집에서는 오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호랑이는 문을 흔들며 소리쳤어.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런데 오누이가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면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었더니 목이 쉬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오누이는 손을 좀 만져보자고 했어. 문종이를 뚫고 커다란 손이 쑥 방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오누이가 만져보니 엄마 손이 아닌 거야.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자꾸만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었어.
방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는 머리수건을 푹 둘러쓰고 얼른 윗목으로 돌아앉았어. 그런데 치마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거야. 아이쿠,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구나. 오누이는 도망가려고 꾀를 냈어. 엄마, 똥 마려워. 방에다 놓으라. 방에다 놓으면 구린내가 나잖아. 그럼 마루에다 놓아라. 누가 밟으면 어떡해. 그럼 마당에다 놓아라. 마당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뒷간에다 놓아라. 똥만 누고 얼른 오너라. 오누이는 뒷간으로 가는 척하다가 불이 나게 뛰어 우물까지 왔어. 우물 옆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오누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누이가 오지 않자 오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 두리번 오누이를 찾아다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오누이가 거기 있는 거야. 얘들아, 추운데 그 속에서 뭐하냐? 얼른 이리 나와. 그런데 오누이는 가만히 있었어. 호랑이는 고개를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하며 말했어. 아유, 저것들을 바가지로 건져야 하나? 조리로 건져야 하나? 그 모양이 하도 우스워 오누이는 쿡쿡 웃고 말았어.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오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냐? 오빠가 냉큼 대답했어. 참기름을 가져다가 싹싹 발라가며 올라왔지. 호랑이는 얼른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쓱쓱 발랐어. 그런데 올라가기는커녕 주룩주룩 미끄러지기만 했어. 올라가다 주룩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주룩 미끄러지고 자꾸 엉덩방아만 찧었지.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어.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냐? 누이 동생이 냉큼 대답했어. 도끼를 가져다가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지.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가져왔어. 쿵쿵 찍고 한 발 올라가고 쿵쿵 찍고 두 발 올라가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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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도끼 소리가 점점 커졌어.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빌었어.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 오누이는 얼른 동아줄을 붙잡았지.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갔어. 호랑이도 그걸 보고 하늘에 대고 빌었어.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조금 올라가다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지.
호랑이는 아래로 뚝 떨어져 뾰족뾰족한 수숫대 밑동에 찔려 죽고 말았어. 수숫대가 붉은 건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래.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가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대.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호랑이가 금방 툭 튀어나올 것 같고 도깨비 방망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지요. 삼년고개에서 계속 구르고 구르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가 떨어질 때 통쾌하기도 하지요. 오늘도 옛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키워보세요. 따뜻한 봄처럼 오늘 하루도 마음 가득 행복하세요.